네, 여러분들 2부의 활짝 열렸습니다. 역시 전 2부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2부 재밌게 잘 보셨어요? 네, 2부도 여러분들 잘 재밌게 지켜보십시오. 제가 또 아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마구마구 쳐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1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 잘 하시고 결정 잘 하시고 항상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잘못된 거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뭐 저는 알고 있는 거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많이 주세요.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개인들이 이제 판단하기 참 어려운 시장일 거예요. 종목들도 그렇고, 이게 아닌가 했던 종목들이 막 거짓말같이 며칠 만에 급등을 하고, 이게 더 대나는데 막 빠지고, 막 이제 이런 게 여러분들 눈에서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기가 공부 많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판단을 자기가 결정이 딱 됐으면 자기 판단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요구될 겁니다. 지금보다 이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제 말이 뭔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절실히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속 착실하게 한 종목이라도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전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이번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의 까미 엄마예요. 서울의 누구? 까미 엄마요. 깡이요? 까미요. 깡이. 네네. 깡이가 사람인가요? 강아지인가요? 강아지예요. 그죠? 이쁜 강아지요. 깡이가 종이 뭐예요? 마티지요. 마티즈에 몇 살 됐어요? 네네. 한 2년 됐어요. 2년? 사람으로 따지면 14살, 15살 된 거네? 네네. 그래요. 저도 강아지를 좀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네. 아침에 이번사님 보려고 아침에 일찍 났어요.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틀고 그래, 보고 7시 있었어요. 반에? 야. 네네, 8시 시작하니까 너무 근데 일찍 7시 시작해요. 반에, 그러니까 저 때문에 이렇게 토요일을 늦잠 안 자고 그래도 그 시간에 딱 일어나고 저희 방송 보고 또 주무실 거잖아요. 그죠? 비도 오는데 늦잠도 자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깡이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나 50대 초반이에요. 주식 경력은?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좀 넘었어요? 네. 저희 방송 1년 정도 그럼 쭉 지켜보셨어요? 네, 아침에요. 아침에는 어디 뭐 하지도 않고 7시 반부터 계속 틀어서 이번에 방송 끝날 때까지 보고 있어요. 장점과 단점? 장점요? 장점과 단점. 그냥 이번에 어떨 때는 막 주식이 막말할 때는 좀 이반장님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고, 좋은 점은 그냥 안 좋은 주식을 그냥 화끈하게 들고 가지 말고 매도하라는 그 장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안 좋은 주식 들고 가지 말라 그래도 그 주식이 막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반장님한테 제가 한번 통화한 적 있는데 그 주식이 왔니요. 이반장님 방송 듣고 제가 그 이튿날 매도했더니 바라 치더라고요. 저 본점까지 오더라고요. 왜 이거 중국 주식을 갖고 가냐. 우리나라 주식도 좋은 주식도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말 들었더니 손해보고 매도했어요.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막 저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막 틀리고 그러는데. 네. 짜증. 그러고 나서는 중국 주식은 절대 안 쳐다봐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요.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도움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모든 걸 다 맞춰야 되는데 아이 죄송해요. 그래. 아니에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저기 소박스요. 쇼박스요?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 8,600원에 20%. 네. 네. 그다음에 키스트. 키스트요. 예. 4,800원에 20%. 예. 그리고 대창요. 대창이요? 네. 예. 1,200원에 30%요. 예. 이렇게 갖고 계세요? 예. 네네. 쇼박스를 갖고 계시네? 네. 저 뭐 영화도 뭐 이번에 개봉할 게 몇 개 있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단타로 봤다가 들어갔다가 물렸어요, 반장님. 단타 하려다가요? 네네. 허허허허허. 그때부터 계속 7,000원 선에서 머무나요. 사람 그래요. 진짜 진땀나게 하나요? 일단 쇼박스를 단타로 들어가셨어요? 네네. 길게는 안 가져가려고 들어갔다가 딱 물렸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래요. 일단 쇼박스 회사 자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네.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영화 쪽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영화 쪽이에요. 네. 이게 오리온 계열의 영화 회사예요. 알고 계시죠? 영화 배급사. 네. 그래서 맨날 영화 보면은 혹시 영화 보러 들어가고 이러면은 영화사 이렇게 영화 그 앞에 그 할 때 쇼박스 이러는 말 나오잖아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예. 네네. 그 쇼박스가 딱 그 회사예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뭐 랭킹 1, 2를 다툰 아주 영화 배급사인데 이 영화 배급사가 대기업한테 넘어간 게 어떻게 보면 몇 년이 안 돼요. 알고 계세요? 네. 이 영화의 역사 보면 옛날에 그래서 영화 배급하시는 분들 중에 돈 번 개인분들 좀 있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극장하면 돈들 벌었잖아요. 특히 그 영화 배급 극장하고 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뭐 자유당 시절에 깡패 뭐 이야기 그리면 뭐 이정재 밑에 이마수 있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 이마수 씨가 영화 그쪽에 배급하고 그러는 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렇게 주먹들도 막 했고 막 이래요. 영화 배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왜냐면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게 한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인가요? 2000년대? 예, 90년대 후반 그때 들어가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쇼박스라든지 오리온 계열의 이런 데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속된 말로 이제 작은 손, 조막손들은 이제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려서 이 대기업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급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영화가 잘 터지면 지금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먹는 거위 같은 시장이에요, 이 시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누가 보면 그래요. 영화 사업에 뭐 어떤 개그맨이나 이런 분들 보면 영화에 뭐나 투자해가지고 망했다 막 이런 거 우리가 우스개 뭐 그 많은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거. 네. 그런데 왜 그러면서까지 왜 영화에 자꾸 그렇게 영화 관련해 투자하고 이런 쪽에 투자하는지 혹시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대기업들이 왜 배급 이런 데를 자꾸 손을 안 놓고 계속 하는지 키우는지. 그쪽은 뭐냐면요. 한 번 터지면요. 몇 번의 실패가 다 커버되고 남을 정도로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번 해버리면 그냥 엄청나게. 그래서 흥행작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쇼박스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 지금 흥행을 시킨 게 뭐가 있어요, 최근에는? 아주 대표적인 영화. 암살, 사도. 사도는 그냥 뭐 그렇고 암살 특히. 모르세요? 암살은 대박 났잖아요. 예, 그걸 여기서 다 배급했잖아요. 네. 제작 배급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쇼박스가 히트할 만한, 그러니까 상승할 만한 주가가 요인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세요? 네. 네. 그래서 기관들도 쇼박스가 매력이 있네 하면서 왜 암살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하정우 씨 나오고 그 전지현 씨 나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 해서 그런 얘기가 계속 봄부터 해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기관들이 계속 그때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어때요? 한 6월, 7월, 8월부터 기관들이 누가 봐도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기관 수급 어때요? 빠져나가는 게 보이시나요? 들어왔다고 나가고 그랬더라고요. 예, 이건 누가 봐도 빠져나가고 있는 수급이죠. 예. 이 쇼박스는 외국인들이 손대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관들이 손대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개인들. 근데 사실상 기관들에 의해서 많이 주가가 결정이 돼요. 쇼박스는.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쇼박스는 기관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 수급 흐름의 주가가. 그런데 그 기관들이 누가 봐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라면 주가가 단기에 여러 가지 뭐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게 이제 또 한 번의 영화가 빅히트를 칠 게 나와야 돼요. 물론 겨울이 큰 어떤 수혜가 내는 시즌도 맞아요. 그런데 극장가는 1년에 언제가 가장 큰 수익 구간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영화 많이 보러 가요? 안 보던 사람들도. 부정날? 예? 명절날? 맞아요. 명절 때잖아. 시간 많이 남으니까. 그 중에서도 언제일 것 같아요? 추석? 맞아요. 잘 아시네. 답 다 나왔네. 아, 저도 가끔씩. 추석이 제일 1년에 각 영화사들이 승부를 거는 승부처예요. 근데 그 추석이 지났잖아.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네. 기관들이 빠져나가잖아. 왜? 이제 제일 큰 시장 지난 거거든. 어려우세요? 아니요. 왜 이제 주가가 좀 그랬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지금 버티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못 올리고 6,500원을 종가로 깨면은 얘는 일단은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500원을 깨면. 여기서 이제 못 돌려 세우고. 이해가 되세요? 반장님, 근데 영화가 지금 몇 편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대목이 추석이에요. 영화사들은 다 배급사들이. 거기가 제일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1년 중에 큰 포인트가 어디예요? 겨울이요. 겨울이죠. 농약회사들은 보통 언제예요? 명절날을 뭐 그런 때 대박날. 농약회사 이런 것들 영양. 장마 때잖아. 네.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삼계탕 회사는 언제가 그럼 가장 빚을 볼겠어요? 삼계탕요? 예. 삼계탕은 1년에 2번씩 더울 때요. 여름에. 그러니까 복날이죠. 봄날. 네. 어려우세요? 알아들었어요. 영화사는 추석이라고요. 배급사들은.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일 큰 시장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라서 만약에 내 편에 뭐 난 기대를 한다. 그럼 그냥 홀딩하고 계세요. 제가 뭐 홀딩하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진짜 제 생각은 좀 지나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뭐 또 완리 틀리듯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그럼 한번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조금 이제 피크는 치고 지나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키스트는요. 4,800원 20%인데요. 4,800원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데 키스트도 마찬가지예요. 3,500원 정도는 손절가로 잡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돌려 세워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지받고. 근데 만약에 밀려버리면 좀 골치 아파요. 그래서 3,500원을 지지가로 잡고요. 그리고 저기 손절가로 대창은 1,200원이에요. 1,200원인데 대창. 글쎄요, 전 대창은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전 제 이런 스타일 글쎄 웬만해선 잘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대창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대창은 좀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근데 제가 대창은 뭐 전 장기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라는 개념에서는 일단은 그럼 손절가는 드릴게요. 손절가는 750원 드릴게요.
75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왜냐면 이거 깨면은 매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좀 지켜보셔서 그렇게 장기로 한번 가져가 보셔도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투자라고서는 이거 매력 없는데 만약에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뭐 손절가만 지키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근데 되도록이면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소박스가 제가 손해를 많이 봐서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저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요? 8,600원까지요? 저 그건 솔직히 잘 몰라요, 저는. 저는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 전 잘 몰라요, 그렇게. 근데 이 회사가 조정받고 기다리면은 뭐 그렇게 무리한 가격까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밀리고 나중에 나더라도 왜냐면 쇼박스가 뭐 매력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 많이 먹겠냐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를 그 가격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오겠냐면 그렇게 뭐 무리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봐도. 예. 근데 뭐 언제 어떻게 올라올지까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래요.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전해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한 1년 정도 만에 강남 역삼동에 있는 SC 컨벤션을 갑니다. 12층 아나이스홀이고요. 오후 2시부터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경남 창원인데 2시 반이에요. 이거는 시간을 잘 꼭 염두해 주시기 바라고요. 2시 반 창원 컨벤션 센터 602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건데 이제 제가 한 프로만 열심히 보십시오. 그랬더니 보니까 그 한 프로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요즘 조금 걸리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이제 전에보다 안 돼서 잘 그랬던 분들 부담 없이 지금 이제 전화 주세요. 앞으로 계속.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이제 전화가 전에보다는 더 잘 되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셔서 저하고 통화 꼭 할 수 있는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수원 사는 준석이 엄마요. 준석이요? 네. 준석이 어머님, 연세가? 49이요. 그래요? 주식 경력은? 6개월. 아이고, 얼마 안 되셨네. 그래, 우리 준석이 어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카카오고요. 매수가는요? 13만 원. 비중은? 30%. 30%요. 예.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셨어요? 예?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그리고 랩지 노믹스. 랩지노믹스요? 예. 네, 네, 네. 매수가 얼마요? 20%. 예, 매수가. 그거는 31,500원. 예. 2개. 알겠습니다. 카카오 30% 12만 원, 13만 원. 랩지노믹스가 31,500원에 20%. 다 매수가 근처네. 예.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제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어제 좀 올랐는데 네. 어떻게 제가 산 가격까지 좀 갈 수 있을지. 뭐 그야 뭐 일단 수급적으로 반등 한 번만 해도 뭐 그 가격은 또 갈 수는 있으니까. 예. 뭐 그 가격까지 못 가겠냐라고 하면 저는 뭐 그 가격까지 가능은 하다 쪽이에요. 일단은. 예. 가능은 하다. 근데 글쎄요. 주식을 근데 준석이 어머님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주식을 준식이 어머님 투자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러려고요. 그러면 13만 원 가구 안 가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제 옆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산 건데.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네. 분하고 통화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주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고 있을 수 있는 논리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논리가 있느냐. 주식은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제 방송 혹시 얼마나 보셨나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반장 말하는 거 다만이 아니에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아까 뭐 좀 전에 했던 분도 왔니? 제가 상담하고 왔니? 올랐다가 물론 다시 확 밀렸지만 뭐 제가 상담하고 나서는 올랐대요. 그럼 저도 틀린 거예요. 왜? 그리고 나서 다시 밀렸지만 투자랑 관점에서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 그분한테는 제가 뭐 그렇게 도움되는 상담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든지 틀리고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점쟁이가 아니에요. 몇 개월에 뭐 얼마 가는지 뭐 이게 100%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그걸 맞추면 그게 점쟁이죠. 그건 점쟁이에요. 그건 점쟁이. 우린 투자하는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이걸 들어가서 틀릴 때 틀리더라도 나만의 분명한 확신이나 뭐가 있느냐예요. 왜? 그러면은 다음번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옆 사람이 사라 그랬다고 사. 이거는 주식이 이게 투자한 거예요. 이건 그냥 주식 산 거예요. 그냥 주식 산 거. 하다못해 배추 살 때도 어때요? 이제 김장철이죠. 네. 우리 보니까 준석이 어머님 연세가 49이면 김장도 이제 담그시고 하실 나이인데 김장 담그실 수 있을 텐데 배추 고를 때 그냥 시장에 가서 그냥 뭐 뚝 아무 배추나 주세요 이래요? 다 배추 이렇게 열어보고 그러지 않나요? 싱싱한지 어떤 게 더 나은지 그죠? 네. 하다못해 배추를 고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다못해 주식이라는 투자를 하시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옆 사람이 사라니까 무조건 산다? 이게 과연 투자하는 마인드일까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금 13만 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거 13만 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뭐 수급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간다고 봐요. 물론 이게 뭐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내가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분명해야 될 거 아니야. 빠지더라도. 카카오 택시 뭐 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카카오 택시.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논리가 그러니까 저는 카카오 택시를 너무 좋게 봐요. 내가 사용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논리예요. 생활 속의 논리.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이 주식을 샀다. 그런 게 훨씬 그게 투자로서의 마인드가 맞는 거지. 그냥 옆 사람이 사서 샀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카카오 택시가 너무 좋아. 너무 편해. 그래서 나는 샀다.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전 카카오 택시가 진짜 수익원이 되기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전 많이 남았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네. 왜냐? 맞아요. 카카오 택시 뭐 한다고는 하지만 요즘 카카오 택시에 대한 불만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가 불만이냐? 불렀는데 너무 잘 안 온대. 예. 왜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택시 운전사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 네. 거기에 있는 아닌가요? 맞죠? 네. 근데 어떤 병폐가 있나? 진짜 제 실례예요. 저 아는 분인데 워낙 저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 약속보다 한참을 늦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카카오 택시 불렀다가 아주 그냥 이래요. 왜요? 카카오 택시 편하잖아요. 그랬더니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택시 운전사들은 대부분 긴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장거리 좋아하시잖아요. 단거리 하면 뭐라 그러나요? 가까운 거리나 이런 거리는 한 카카오 택시 15분인가 20분을 했대요. 계속 찾았대요. 응답이 없어서 결국 걸어 나와가지고 걸어왔대요. 화딱 지나가지고. 왜? 뭐 생각보다 안 그렇게 뭐 돈 되는 큰 거리가 아니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세요. 다시는 카카오 택시 안 한다고. 칠떠시더라고. 분명히 말해서 무슨 소리냐? 분명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병폐도 생기더라는 거죠. 왜?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익 올리기 위해서 긴 거리 가야 되는 거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막 그거 승차 가까운 거리 승차 거부하는 택시 운전수들 막 세 번 하면 페널티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물론 이해됩니다, 그분들. 그렇지만 문제는 카카오 택시가
굉장히 편한 것만 생각했다가 보니까 가까운 거리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데 택시가 안 와. 아무리 눌러도. 왜? 가까운 거리 서로 피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 왜냐? 목적지 넣는다며 아니에요? 맞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목적지 넣는다 그러던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택시들이 피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수익원으로 잡혀야 돼요. 앞으로 계속. 그런데 과연 물론 지금 없던 게 새로 또 하니까 굉장히 편한 건 느끼지만 불편함도 분명히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씩. 모든 건 그래요. 굉장히 맨 처음에 뭐가 나왔을 때 굉장히 신선하고 다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잘 시정하느냐에 따라 그게 정말 좋은 제품이 되냐 안 되냐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똑같아요. 전 그래서 지금 요번에 다음 같은 이제 카카오로 이름 바뀌었지만 저는 뭐 다음에 대해서 계속 저는 많이 오르고 나서 그다음부터 의견을 바꿨죠. 전 다음 이제 카카오지만 카카오 전 별로로 봅니다. 전 이때도 요번에 반등 조금 했었지만 전 별로라고 얘기 계속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왜? 지금 과연 그것만 가지고 카카오 택시 그게 진짜 어느 정도 회사에 확실한 수익원으로 꽂히느냐에 대해서 그걸 아직 제대로 보여주기 전까지는 과연 카카오가 그걸로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수익이라는 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글쎄요. 저는 불편함이 벌써 제가 들어도 일리가 있는 불편함이더라고요. 아니 택시 찾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도 택시 타고 가지 뭐 먼 데만 택시 타요? 안 그래요? 그런데 10분, 20분 동안 택시가 안 돼서 막 애 먹어. 그러면 골탕 먹어. 그럼 다음에 이용하겠어요? 저도 이용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다. 새로운 수익원들이 확실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죄송한데 카카오에 대해서 저는 굳이 긍정적으로 보진 않겠다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는 매수가 근처 오면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 네. 확실하게 매력을 확 끄는 그런 게 없으면은 저는 굳이 주가 흐름하고 상관없이 저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로 봐요.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빨리 그냥 보겠는데요. 31,500원 2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태위태하게 지키고 있어요. 위태위태하게. 이번에 바이오들 좀 반등할 때도 얘는 못 해주고 있거든요. 관련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드릴게요. 종가 기준으로요. 27,000원이 깨지면 이건 손절하십시오.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요. 3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정도 되면 이익 실현 하시고요. 34,000, 5,000원 정도 되면.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02786-1021-1023 이제 여러분들 전화가 전에보다는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들 많이 주시고요. 무료 문자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여기 부천의 이미연입니다. 이미영이요? 예, 미영님. 연세가? 예,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요? 주식 경력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이세요? 그래요. 미영님 어떤 주식 궁금하세요? 보령 메디앙스 예. 28,800원에 40%, 오이고. 예. 그다음에 테라셈, 테라셈이요? 예. 네, 테라셈 4,420원에 40%. 40%요? 네, 오휴.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두 개에 40%? 굉장히 용감하신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둘 다 너무 빠져가지고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아니 뭐 들어가셨을 때는 이유는 그래도 있으셔서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방송 보고. 그래요? 방송 보고? 방송 보고 테라쌤은 뭐라 그러던가요?
그때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그 중국으로 부품 수출하는 테라셈이 유리하다고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테라셈이란 회사를 우리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 회사일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한번 차트 한번 잡아주세요. 테라셈이라는 회사가 여기는 와 차트가 막 되게 여러분들이 보는 그냥 일반적인 차트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한번 앞에 보세요. 이게 무슨 차트가 이상하죠? 혹시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모르세요? 네. 미영님? 네, 모르죠. 여기는 왜 차트가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기스 났나? 모니터가? 왜 이래? 왜 이럴까요? 이 회사가 이 차트가 이렇게 이뻐 보이는데 보이시죠? 이뻐 보이는 데부터가 제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거고 요 전에는요. 코넥스라고 혹시 아세요? 코넥스 시장이라고? 아, 그래요? 코넥스 시장에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테라셈? 테라세미콘은 아는데 이거 테라셈은 뭐야? 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이게 그 작년 말이었나요? 예, 여기 보면 10월로 돼 있죠. 작년 말에 코스닥으로 온 회사예요. 코넥스에 있다가.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이 회사 소개하자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 회사는 지금 뭐 중국 전기차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이 회사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전기차하고 왜 상관이 있어요? 왜요? 이 회사 전기차 뭐 2차 전지 생산해요? 왜 그래요? 이 회사가 이미지 센서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말할게요. 그게 왜 전기차에 있냐면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알 거예요. 이 회사가 CCTV라든지 특히 주력 품목이 뭐냐면 CCTV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나 여러분들 우리 자동차 이렇게 백할 때 후방 이렇게 카메라 보잖아요. 그죠? 후방에도 카메라 있잖아요. 자동차 후방할 때. 그때 거기에 이미지 센서가 또 필요해요. 이 회사가 주로 그런 CCTV나 자동차 백할 때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실은 전기차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뭔지 알아요. 요번에 이 회사가 이제 속된 말로 큰 매출처로 이제 잡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뭐 어디냐면 중국의 비아딘가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비아딘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 비아딘가는 그 회사가 중국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중국의 전기차. 중국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요번에 중국이 뭐 아시잖아요. 뭐 그 전기차를 몇 년도까지 뭐 엄청나게 많이 늘리겠다. 자국 전기차로.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가 그 비아디의 후방 카메라 이미지 센스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매력이 있겠네 하고 요번에 이슈화가 된 거예요. 이제 제 말이 맞나요? 네.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전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게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실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연히 이 하이브리드 차인가요?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도 되고 우리가 내연에 가솔린 엔진도 쓸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죠. 그 뭐 냉정하게 100% 전기차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인데 그 차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시승을 하는 그 어떤 시승기를 봤어요. 동영상으로.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전기차가 무조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저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전기차의 이 하이브리드, 이 전기로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몰았을 때 문제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와,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 100% 전기차라도 이런 문제점은 계속 유지할 텐데 이러면 이 차를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 계속? 맨 처음에 신경이나 이런 걸로 사겠지만
이걸 계속 살까? 이런 것들이 아직 개선이 거기 보면 문제점들이 탁탁 눈에 봐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전기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판매를 확 늘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전기차로 가는 건 맞아요. 전기차로 가는 건 맞는데 앞으로도 근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직접 늘리는 거는 늦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왜? 개선돼야 될 게 첫째,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의 생명은 뭐예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일반 차와 슈퍼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슈퍼카라고 막 하는 차들 있죠. 그 일반 차하고 슈퍼카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왜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슈퍼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막 미친 듯이 밟다가 브레이크 쫙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먹혀봐.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나서 다 죽어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자동차들 운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칼브레이크라 그래요. 그런 차들은 진짜 칼브레이크예요. 딱 하면 진짜 와 일반 차들하고는 잽도 안 되게 서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 그 전기 배터리를 그 2차 전지를 어마어마한 양을 싣고 다녀야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 어마어마한 전기 배터리를 싣고 다녀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배터리가 예를 들어서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40, 30km면 좀 낫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80km, 100km 가다가 그 무거운 가속을 붙이고 가다가 칼브레이크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 그냥 쭉쭉 밀려요. 비 오면 더 할 거고. 그런데 그 브레이크 뭐 굉장히 그 좋은 브레이크를 막 쓰고 그러려면 돈이 막 올라가요. 자동차 값이. 당장 이런 문제점들부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생각을, 그러니까 저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진짜 그 신흥기를 보면서 야, 이래? 야, 이러면 전기차를 누가 살까? 나도 안 살 것 같은데 아직은? 1, 2년 안에 나도 안 살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들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게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회사 좋은 회사 중에 하나예요. 테라셈이 뭐 그 무차입 경영하고 그런데 이 회사 잠깐 글쎄요. 지금 이 회사 하나만 볼게요. 테라셈의 이 회사 실적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작년까지는 실적이 오히려 좋았는데 올해 들어오면서요. 매출하고 실적이 확 줄었어요. 보이세요? 작년까지는 실적이 오히려 좋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매출하고 실적이 확 줄었습니다. 무차입은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적이고 매출까지 확 줄었어요. 지금 몇 분기째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테라셈 아직 무차입 경영하고 있지만 중국의 비하드 그 건으로 올라는 왔지만 저는 좀 무서워요. 계속 들고 가기는 아직은 조금 왜? 올해 들어와서 매출이 확 줄었거든요. 지금 그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준 게. 한 분기가 아니라 지금 두 분기, 세 분기째 지금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한 분기는 잠깐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분기는. 그랬다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좋아져요. 그런 회사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조금 이거 투자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전 가져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은 요 가격 근처에서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다 현금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만 올라오면. 그러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령 매장수도 마찬가지고요. 보령 매장수도 28,8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그냥 차트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또 올라올 때 그냥 중국 뭐 산화제한 것 때문에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것도 지금 단기에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가격 근처에서 일단은 절반은 매도하시고 절반만 홀딩하세요. 20%만. 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가격 근처에서 절반은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절반만 지켜보시라고. 그리고 테라셈은 일단은 좀만 반등하더라도 그냥 다 일단 현금화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년 만에 오늘은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SC 컨벤션 센터를 갑니다. 오후 2시부터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는 창원입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 602호인데요. 오후 2시 반입니다. 14일 날. 다음 주는 오후 2시 반이에요.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오늘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결코 쉬운 시장의 흐름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개별주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아닌가? 이거 진짜 쓰레기인가? 하고 막 버리면 전에는 진짜 30% 막 이렇게 반등시키는 게 뭐 한 달 막 이렇게 뭐 몇 주에 걸쳐서 겨우 반등했어요. 근데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30-40% 반등하는 게 2-3일, 3-4일 안에 그냥 딱 끝내버려요. 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막 종목을 이게 아닌가, 긴가, 차트 보고 판단하시거나 뭐 수급 보고 판단하시면 점점 더 힘들어지실 것 같아요. 이제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종목이 뭐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건 아무도 우리 모르죠. 그렇지만 자신감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아니다 생각하면은 올라가더라도 버리는 게 맞는 거고,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점점 그렇게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기가 더 많은 거를 아시려고 노력하시고, 저도 항상 그런 거에 조심해서 여러분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하니까요. 이제는 정말 믿을 거는 그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 주식에 대한 판단이 있었으면 그 판단을 믿고 가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차트 보고는 뭐 전에 같으면 어떻게 뭐 3-4일에 30-40% 반등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뭐 개별주들 보시면 알잖아요. 되는 것들. 그냥 3-4 만에 뭐 쪼닥 반등.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공부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자고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한 종목씩 올려주세요. 소프트맥스 25% 14,000원인데요.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밀리면서 계속 했는데 지금 저항이 꽤 세요. 저항이 세고,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 회사 업황 자체가 좀 그렇게 매력적인 건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반등을 이용해서 파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14,000원인데요. 이건 11,000원 근처만 오더라도 일단은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가져가시는 것까지 저는 뭐 굳이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다음 종목.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좀씩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뼈 무게가 있어요. 얘도 뼈다귀 무게가. 그래서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가져가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 되면은 파세요. 이거 왜 그런지 아는데 굳이 시장하고 역행할 수 있는 걸로 낙폭과대를 이용해서 조금 먹기, 그거는 웬만하면 개인들은 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개인들은 함부로 재미 붙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인데요. SK케미칼 같은 게 40% 75,000원인데요. 일단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은 잘 받고 있어요. 지금 제약바이오들의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근데 얘는 반등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 저도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일단은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한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주식은 너무 이렇게 많이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한 절반 정도는 줄여주세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산성LNS입니다. 산성LNS. 요번에 반등 조금 나왔는데 티도 안 나죠?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산성LNS는 그냥 매도하자예요. 이거는 뭐 반등 의미 없다. 그냥 매도하자. 왜? 이거는 회사가 저는 모르겠어요. 제 개인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 이 회사의 비전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전 이 회사를 분석해봐도 제 개인적인 눈에는 전혀. 그래서 저는 그런 회사는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작전을 한다 그래서 올린다. 그건 모르죠. 저 그런 것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뭐 이 회사에 대한 가치로만 봤을 때 저는 매력이 없다예요. 다음 종목. 대성산업입니다. 대성산업인데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4,400원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잠자는 종목들 개인들 들어가시는 거 아는데요. 근데 잠자는 종목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잠자는 종목 함부로 들어가셨다가는 여러분들 굉장히 고단해집니다. 그리고 올라오더라도 이거는 그렇게 상승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좀 올라오면 그냥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요, 이건 현금화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지켜보지 마세요. 이거는 개인들 괜히 어설프게 기술적인 차트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다음 종목. 다우기술입니다. 다우기술 같은 경우에도 예, 잘 올라가다가 이건 누가 봐도 꺾였어요. 예, 근데 이제 한번 돌려 세워줄 것도 같아요. 왜? 이 회사 뭐 매력 없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매력은 있어요, 나름대로. 예, 그래서 매력적인 이슈화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보시면 알겠지만 빠지는 기간 동안 이 종목 보면 참 재밌어요. 저 한번 위로 예, 티를 올려주면요. 빠지는 기간에서 정확히 보시면 어때요? 정확히 외국인들이 다 샀어요. 보시죠. 빠지는 구간에서 정확히 외국인들이 다 받아냈어요. 전 그래서 이게 돌려 세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바이오랜드예요.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 예, 이제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모습 나오는데 요번에 예, 이런 업종들 지금 조금 얘네들한테 빚이 들어왔는데 글쎄요. 요번에 이 반등에서 저는 물량을 줄이거나 터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27,300원인데 이거는 매도하십시오. 적어도 30% 매도하십시오. 20%나 15%만 가져가시면 충분해요. 요번에 예, 이거에서 승부 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승부 내시려는 것 같은데 이거에서 승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DI입니다. DI. DI 같은 경우에 이제 차근차근 올라오는데 글쎄 이거 뭐 DI 뭐 요번에 싸이가 이제 활동 시작한다니까 오르나 그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시죠? 예, 이거 싸이 아버지 회사인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바닥은 만들어 놓고 뭐 이제 싸이도 활동 시작하고 한다고 하니까 몇 년 만에 2년인가요? 뭐 1년 몇 년 만에.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죠. 뭐 혹시 그거 이슈화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근데 이거는 뭐 많이 가는 것보다는 그냥 10,000원 좀 넘었으면은 그냥 이거는 예, 매도하고 현금화 챙기는 게 이익 실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유진기업입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 예, 25% 5,000-6,000원 매수가인데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은 뭐 회사는 나름대로 튼튼한 회사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 되게 매력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은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잘 안 움직이는 회사예요.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 이슈는 나왔어요, 시장에. 그래서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조금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그냥 매수가까지 오면은 매도하고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슈화 되기 전까지는 또 이제 좀 쉬는 기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소울브레인입니다. 예, 소울브레인인데요. 소울브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일단 소울브레인은 제가 뭐 특징적으로 저는 소울브레인은 좋은 거는 모르겠어요. 예, 좋은 건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일단은 반등하면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반등해서 한 37,000-8,000원 예,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요. 이거는 그냥 욕심내지 말고 조금만 수익 나면은 그냥 털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굳이 제가 그렇게 가져갈 만큼의 매력적인 걸 전 개인적으로는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트상으로도 조금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정도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똑똑해지고 자기 자신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거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저도 그러기 위해서 뭐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항상 열심히 도우려고 하고 있고 요즘 방송의 방향도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실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주말 내내 비 온대요. 월요일 오전부터 날씨 갱비는데요. 이제 더 부쩍 추워집니다. 네, 여러분들 바짝 건강 신경 쓰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